네 번째 순서는 예비 후보자 간의 상호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한 후보가 나머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 후보님들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 한 번의 질문과 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질문, 재질문은 1분씩입니다. 답변과 재답변은 2분입니다. 이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마이크가 꺼집니다. 꺼지면 또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은 다중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니까는 그 전에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후보님들께서 답변 시간을 음수해 주시는 것이 이 토론을 성공시키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는 건데 긴장 좀 하지 마십시오. 후보님들이 긴장하십니다. 지금 순서에 따라서 김동진 후보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진희장 후보께서 그 음악학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셨는데, 이 음악학교를 추진을 할 때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학생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교수진 확보 대책, 운영체계 이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음악학교들의 운영 현황, 이런 게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에 그 구체적인 제가 질문드린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시죠. 질문됐습니까? 감사합니다. 후보님, 진희장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죠? 답변은 2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통영 출신인 유명한 극작가 그 유지진 씨 아들, 동랑 선생님의 아들이신 유덕형 총장님이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분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통영에 예술고등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냐. 대환영을 한다. 우선 4년째 가지고는 좀 약하다. 고등학교가 3년 더 있으면 자기네들이, 교수님들이 직접 내려와서 가르치겠다요. 통영예술고등학교 통영에 설립이 된다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그냥 내려와서 그 학생 수를 채울 것이고, 그리고 통영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전국에서도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없습니다. 통영은 예술이 보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꼭 있으면 통영이 아주 그 위상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 환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립으로 해서 시비 조금 보태고 한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동원고등학교도 정말 장봉만 회장이 맡아서 잘 됐고, 그다음에 하원대 이사장이 충렬 요구를 맡아서 잘 됐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예술고등학교를 만들면 이 재단을 맡아줄 분들이 아마 통영 출신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너무 겁을 내고 움츠리 들면 안 됩니다. 일은 한번 딱 서면은 추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후임 시장이 좀 계속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다시 시민 여러분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그 충렬 국민학교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중림에다가 학교로 이전시키고 충렬 국민학교로 거기에 예술고등학교 만들면 그 뒤에 산도 있고 참 좋죠. 네. 예, 감사합니다. 김동진 후보님께서 재질문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인계를 바꿔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의 예술고등학교의 운영 현황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제대로 인원이 차가지고 돌아가는 데는 서울예고와 국악고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는 전부 인원 미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학교를 세우려면은 그 설립 비용이 한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간 한 50억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유덕형 총장님을 저도 만나봤는데, 이 서울 예대만 하더라도 창작 음악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악가를 설치하려면 악기 하나마다 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진희장 후보님처럼 저렇게 통이 크시고 일 잘 저지르시는 분은
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같이 수치를 좀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4년의 임기를 주면은 저는 이 일은 추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예, 진장 후보님 재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 얼마 전에 유덕균 총장이 서울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 개인 전시회 때도 축하하러 서울서 오셨어요. 첫 마디가 왜 통행 그 추진을 안 합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출발이 여러 가지 돈 많이 드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충렬 아까 국민학교 그거는 돈도 들 필요 없죠. 교육청이 잘 교습하면 학교 얻을 수 있고, 그다음 문예 창작가 같은 것은 원고지 한 장이면 되지 않습니까? 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하고 보면은 자꾸 이게 늘어지면은 그때 가서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통영에는 예술고등학교 하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집니까? 예, 괜찮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진희장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된 김동진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지난번 토론회 때 김 후보가 주장한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연봉이 1억도 채 안 되는데 4년 전 총 재산이 3억 7천여만 원에서 금년도 12억 2천만 원으로 무려 8억 5천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 전과한 이유에 대해서 TV 토론 때 언급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초 김 후보는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이제 3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측근 인사 한 명은 김 후보를 고소한 기자를 회유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맞죠? 김 후보는 그 측근 인사의 사건은 김 후보 캠프와는 전혀 예. 그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이라서 나중에 다시 재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예, 1분입니다. 예,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일단 현재 진희장 후보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모르시면 나중에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진 후보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재산 신고는 약 한 3억 8천여만 원이었는데 지금 12억 원이 돼서 한 8억여 원이 재산 정식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재산은 제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고 저희 모친, 저희 저 그리고 저희 아들 내외의 재산을 합한 것입니다. 제가 관세사 생활하면서 한 10년간 보험을 하나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2011년도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재작년부터 이제 서울에서 목사가 됐는데, 요새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이 목사들에게 주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택 이 전세금이 이게 뭐 아파트가 조그마한 한 25평밖에 안 돼도 서울은 전세금이 4, 5억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저희 집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거기에 조유금이 좀 들어오고, 또 저희 집 사람이 애 앞으로 보험을 좀 넣어놨고 주택 부금도 넣어놨고, 또 제 출판 기념회에서 조금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기서 좀 얼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하니까 한 8억여 원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은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등재돼 가지고 이게 검증을 받은 거고 또 소명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돈봉투 사건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저를 지지하는 어느 분과 기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이게 조사 중에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지 않느냐. 그 조사 결과를 예단해 가지고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게 위험한 그런 유언비어일 수도 있다. 이래서 어떻든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이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용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우튼 이러한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진희장 후보님께서 네. 아까 질문하시다가 또 답 못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재질문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후보는 그 측근 인사의 사건은 김 후보 캠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5월
11일자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채권은 내가 선대본부와 전적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캠프에서는 선대본부장으로 불러주고 있다고 말했으며 5월 11일자 KN뉴스 인터뷰에서도 내가 돈 200만 원을 줬어요. 시장 고소전이 경선 과정에서 있었으니 경선이 끝났다. 다 정리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는 내가 했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또 어제 이것을 중요한 증인인 기자 한 분이 고소한 A 기자를 해요해 달라며 금품을 전해받은 B 기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B 기자는 회견에서 측근 인사가 500만 원을 받았다. 그 봉투를 꺼내 이중 200만 원을 빼주며 김 시장 고소 사건을 알아서 정리해 달라고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동진 후보님께서 재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통영 시정을 놓고 통영의 미래를 놓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이 할 것은 사법기관에 맡겨놓고 우리 할 일만 합시다. 우리 할 일이 뭐냐? 통영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통영의 미래에 대해서 제게 좀 물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정말 4년 동안 통영시정을 어떻게 이끌겠다. 또 통영시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사법기관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보다도 더 합법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문제는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법기관에서 밝히는 대로 저는 그 결과를 수용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진이장 후보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겠습니다. 뭐 그 진실에 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벌써 알고 계시겠죠. 손바닥 갖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김동진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보면은 4건의 전가 기록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 관세법 위반 벌금 250만 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700만 원, 음주운전 벌금 술로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100만 원. 이 중 세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관계로 시장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로 선거를 치렀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한 적이 있으신지요? 예, 김동진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전가 기록이 있습니다. 뭐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교통 접촉 사고도 하나 냈고 또 살다 보니까 소주 한 잔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100만 원 낸 적도 있었고 또 2002년도에는 선거법으로 위반이 돼가지고 한 1년 3개월 시장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궐선거에 관련해가지고는 그 당시 2010년도 제가 시장선거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충분히 해명되고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걸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추어내서 사과 운운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똑같은 일은 저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진의장 후보께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진이장 후보님 재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22일 날 바른선거를 위한 통영시민모임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모임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또 향후 부정선거로 인한 보궐선거 시 원인 제공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동진 후보는 아무 대답이 없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보궐선거를 한다면 비용을 부담하실 겁니까? 끝났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우리 김동진 후보님께서 재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법적 결정을 예단해가지고 우리가 예단해가지고 뭐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는 이러자 저러자 우리 입장에서 좀 넘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시민단체에서 그다음에 했잖아. 내가 한 것이 잠깐만. 아니고. 그다음에 예, 잠깐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서 진실은 어디에 있다라고 그쪽에서 결정을 내줄 겁니다. 그럼 그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시민들은 많이 궁금하겠죠. 그러나 그 궁금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실은 저하고는 무관하게 두 사람만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뭐 바른 선거 모임인가에서 기자회견 한 거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사퇴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은 난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사법기관에서 밝혀주는 그 시점쯤 돼가지고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 질문 잠깐만요. 예, 지금 다음 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동진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삼성중공업 주관으로 해가지고 12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도남 관광지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와 골프장을 건립한다라고 MOU를 체결하고 온 시내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 7월 달에 취임을 하고 보니까 이 MOU가 2010년 3월 달에 파기가 돼버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시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장 후보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시민을 속인 게 미안하다, 이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돼서 죄송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 하는 사죄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질문 끝났죠?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질문입니까? 진희장 후보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삼성중공업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삼성중공업이 얼마나 삼성이 신뢰 있는 회사입니까? 그런 회사가 콘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니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환영을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내부에서 무슨 사정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이 무산됐는데, 그에 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무산돼 잘못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지금 말썽이 많은 스탠포드 호텔을 유치하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되었습니까? 예, 잠깐만요. 김동진 후보님께서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맡아가지고 그 당시 컨소시엄을 해서 크게 하던 거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골프장은 골프장별로 또 호텔은 호텔별로 분리해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골프장은 금년 6월 달에 이렇게 착공을 해서 내년 이맘때 주면은 오픈할 겁니다. 호텔 역시 금년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한 2년 후면은 오픈할 겁니다. 진시장이 그야말로 진희장 후보님께서 그야말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제가 이제 맡아가 완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대인답게 그 전임자의 일을 받아가지고 제가 완성을 했다 한번 칭찬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질문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희장 후보님께서 재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계속 김 후보께서 일해 주시면 얼마나 저도 칭찬을 하겠습니까? 제가 4년 전 이맘때 김동진 후보로 불러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겠느냐, 그럼 받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군현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그래도 행정 경험이 있고 통행을 이끄는 날 제목입니다 하고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이 무산되고 김동진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적극 밀었죠. 사실 물론 제가 밀지 않더라도 우리 김 후보께서 당선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해서 제한테 어떤 조언을 얻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전임자 후임자 이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사건건이 그냥 다 묵살해버리고 좋은 사업들을 심지어 수호천 반납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참 박수치기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5년, 10년은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가 했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호천 생태보건 사업, 그 다음에 한산도까지 새로운 케이블카를 놓는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미술관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강구한 진수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또 제가 허가 얻어놓은 안정의 90만 평, 여기에 고용 효과가 큰 공단이 들어선다면 우리 통영은 100년 대계가 됩니다. 이런 그릇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영양가 있는 떡이나 고기를 담아야 될 건데,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것을 담겠다 하고 저 미륵산에 루지 사업 같은 거 하겠다 하니 제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이 상호 토론이 가장 어려운 토론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상호 토론의 상호 토론의 마지막 단계 들어갑니다. 지금 세 번째 질문이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 김동진 후보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겠습니다. 질문 전에 조금 아쉬운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선배고 또 전임 시장으로서 좀 대인다운 모습으로 후임 시장을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 가장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 가장 하기 쉽고 좋은 거. 어느 자리에서 중림 학교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 공약서에도 보면은 판시유지를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 부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는 시가 확보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확보하는 겁니까? 질문 됐죠? 네,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희장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로 살려면 한 2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교육청 재원을 가지고는 200을 한몫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감과 내가 인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억씩 이리 나눠가지면 어떻겠냐.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 그리고 교육청 재산이 많습니다. 그것을 도로 이렇게 한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한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아껴서는 안 됩니다. 중림 땅 만평을 팔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학교 부지가 없어서 중학교 부지에다가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단 저것이 활성화된다면은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키우는 부지를 우리가 아낌없이 만들고 이럴 때 기체를 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재정 규모가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 하시겠습니까? 50 조금 남. 예. 예. 나중에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동진 후보님께서 재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진희장 후보님께서는 통이 크시네요. 안 쓸 때 돈을 쓰고 어떤 때도 크게 쓰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교육교부세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시가 도시계획으로 학교 부지를 지정해 주면은 교육청이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든 학교를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 없는 돈을 거기까지 써가지고 이거는 교육부에서 교부세법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대응 투자를 좀 했습니다만 학교 부지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을 조금 깊이 연구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신 그런 내용 같은데 앞으로 좀 우리가 이 행정을 할 때는 관련 규정이나 관련 법을 잘 연구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이런 자세로 좀 우리가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희장 후보님 재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국세청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학 논문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숫자에 관해서는 정말 머리카락에 호문 파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틀 밖을 깨고 틀 깨고 생각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제가 교섭이 잘 된다면은 그렇게 교섭을 할 수도 있고, 만일 또 그 부지를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한 3,000평 정도 도로 좀 내줄 수 없습니까 하고 사업자하고 교섭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버린 아파트 업자예요. 땅을 산 흔쾌히 말이죠. 좋다. 그럼 한 3,000평 내주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열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김 후보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토양은 그런 삶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진희장 후보님께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케이블카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한산도 케이블카입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김 후보가 저에게 왜 사업성이 없다고 나는 나온 한산도 케이블카 설치 용역 조사를 시키느냐 예산 낭비냐 하며 공박한 사실이 있죠. 제가 시장직을 그만둔 2010년 8월에 나온 보고서라서 제가 이 보고서를 오늘 가져왔어요. 이 보고서에 그 한산도로 넘어가는 케이블카는 전혀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지난번 토론 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모르죠. 이 보고서를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010년 8월에 나온 해상 케이블카 및 연계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보고서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무성 분석 결과 바이 케이블 곤도라 잠깐만요. 조금 정해 주십시오. 그 진희장 후보님께서 나중에 재질문할 때 연결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진 후보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때 3번의 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서 2010년도에 보고를 받은 그 보고서에는 그때 상황이 한산 대첩교를 놓느냐, 한산도까지 케이블카를 놓느냐 하는 문제도 대안으로 그 안에 연구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산 대첩교와 한산도까지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동시 병행 추진하는 것은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성이 없다. 우선 그때 결론은 한산 대첩교를 놓는 쪽으로 우리가 총력을 모으자, 힘을 모으자,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산도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경제성도 경제적이지만은 아직도 안전성이 확보가 좀 미흡하다 하는 이런 결론 속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또 이래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결과 용역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보더라도 우리가 한산 대첩교가 지금 현재 해남 문제로 돼 있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그 BC가 좀 적게 나와가지고 좀 추진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한산도까지 다리를 놓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해상 케이블카는 지금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안전성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희장 후보님, 네. 예, 제 질문 계속됩니다.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도까지 다리 문제는 저는 다리 놓는 걸 반대는 안 합니다. 다리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블카는 이거는 관광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진 후보께서 이 교통의 그 편리성과 이 관광을 좀 이렇게 잘못 그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러한 뭐 지적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케이블카를 가는 사람 몇 명 가지 않죠. 그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다리는 놔야 지고 다리는 다른 대로 역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번 저지를 버려요. 이 용역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놓으면 사업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다 나왔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저한테 공박을 하니 이 찾아보니까 말이죠. 사업성이 있다고 나는 이 거짓말 하신 것 같습니다. 책을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억울한 것이 예, 감사합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은 좀 조용하게 좀 경청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동진 후보님께서 재답변 기회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재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공약으로 내걸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진희장 후보께서 내가 시장이 되면은 케이블카를 다시 한번 놓겠다. 뭐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단언컨대 한산도까지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다리 놓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 쪽으로 이 역량이 분산되면은 둘 다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산 대첩교의
저희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진희장 후보님, 지금 그 나중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후보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룰을 제가 받아서 진행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토론을 정리를 좀 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분간의 토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도 짧게 느껴지죠. 이만큼 우리 그 모든 시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통영에서는 조용한 선거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민 정책 제안입니다. 경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실천운동 통영본부와 한산신문이 6.4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맞아 18개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동준 후보는 12개를, 무소속 진희장 후보는 18개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이 공약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또는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또는 이행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동준 후보님께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척 좋은 안도 있고 평범한 안도 있습니다만, 우선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행안전교통체계라든지 시민이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 것은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12개는, 그리고 또 이게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걷고 싶은 통행 만들기라든지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해달라 하는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단기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것 중에 12개는 임기 중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 6개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토론인 당국에다가 그 자료를 제출하기는 12개는 당장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6개는 차근차근 수용하자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희장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혹시 미진환 교수님 그 플러스 해야 하시죠? 조금씩.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두 다 수용할 가치가 있어서 제가 다 수용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이 18개나 12개 숫자의 얘기를 떠나서 소통의 문제입니다. 오직 김 후보께서 4년 동안 불통이 됐으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 소통을 하자고 이렇게 안을 제시하고 이랬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김 후보께서 18개인가 몇 개 먼저 챙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은 그 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겠죠. 소통의 대표적인 예가 동피랑입니다. 그때 제가 동포로를 만들고 그 공원을 만들 때 이제 푸른통이 21에서 안을 봤습니다. 아, 좋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명소, 세계적인 명소로 탄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소통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 받아들여서 크게 귀를 기울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토론이 거의 종반에 들어갔습니다. 6번째 순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각 후보자님들이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후보님들이 참 정책 비전을 또 더 가다듬고 시민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오늘 부족했던 말씀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님들께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 마무리 발언은 진희장 후보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무릇 공직자는 깨끗해야 합니다. 김동준 후보는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4배 가까운 재산 증가와 관련해서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수십억 대의 일감 몰아주기도 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동준 후보는 통영시 재정의 디폴트
위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김동진 시장의 2013년도 판공비가 1억 9,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의 창원시 박안수 시장 2013년도 판공비는 6,6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진 후보의 겉가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물쏟아 쓰면서 재정 건실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최근 김 후보는 돈봉투를 건넨 사건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자를 회유하던 김 후보 측근이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혼딱 선거에 지는 지가 바로 김 후보와 김 후보의 선거 캠프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 재임 시 1조 원이 넘는 국도비 예산의 유치, 케이블카 완공, 동피랑 조성, 박경리 선생 모셔오기, 토양국제음악당 추진, 한강 거북선, 이순신 공원 조성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민선 3사기 7년 동안 이미 검증된 능력, 일 잘하는 시장, 저 진의장이 다시 뛰겠습니다.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진의장에게 다시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토양 경제를 반드시 살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진 후보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시는 이 강당에 와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제 4번의 토론을 거쳐서 비로소 누가 과연 통영의 살림을 알뜰살뜰 살 수 있겠느냐, 누가 과연 필요 없는 일 벌려놓고 내가 일만 했다 하고 또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마 구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누가 과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군인 국회의원과 우리 홍준표 지사와 그리고 저 멀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눈물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들과 더불어 누가 통영의 발전을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 시점에서 통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영의 미래를 갖고 논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한 분은 비난만 하고 뭐하고 네거티브만 하고, 저는 그분에게 일체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정책과 아이디어와 비전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과연 통영을 미래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했으리라 믿습니다. 6월 4일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하고 여러분이 총명한 그런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후보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8일 후면은 6월 4일이면 통영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색했거나 사회자가 객륜 부족으로 또 불편했던 점이 있으면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후보님들이 제시한 공약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통영시정의 미래 전략으로 믿고 있습니다. 통영시 발전에 혼신을 바쳐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통영시가 크게 발전하길 바라는 한결같은 시민들의 소원을 담아내어서 시정에 반영하시길 바라는 심정이 가득합니다.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두 후보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통영시가 정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통영시가 큰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뜻에서 우리 오늘 모두가 큰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